우리나라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최근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조금 풀어진 감이 있는 걸까요? 이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힘들고 또 느슨해졌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지인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줍니다. 어제 강남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라는 그런 걱정 문자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국내 코로나19가 석 달째 장기화하면서 이 피로도도 커지고 날씨도 풀리면서 조금은 느슨해진 모습이죠. 정은경 본부장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지금도 2,300여 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 자국이 얼굴에 선명한 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의 얼굴을 떠올려달라 이렇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의료진들은 아직도 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싸우는 의료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가 분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격리 중인 전현직 축구 스타들입니다. 의료진에게 묵묵히 박수를 보내고 있죠.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축구는 인류의 영웅을 지지합니다라는 영상을 제작해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지성 선수도 유일하게 포함이 됐네요. 그리고 세계적인 그룹으로 발돋움한 방탄소년단 BTS는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시름을 겪는 전 세계 팬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도 곧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김태일의 프레스코, 우리 함께 희망을 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 범위를 차상위 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 6천억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정부가 어느 정도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인가.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이 총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는 쪽으로 아마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풀어보죠. 김태일 기자, 이게 사실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 또 선거에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를 실행해야 한다라는 당, 굉장히 갈등이 좀 심한 사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제도 이제 고위 당정청 회의도 열렸고요.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일단은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 그 국민, 그러니까 1,478만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지급하는 7조 6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70%가 아니고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이제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정연설에서 이 정세균 총리가 어떤 방향이든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를 끝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예. 덧붙여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제 이제 당정청 회의에서는 뭐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야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어요. 그러나 여든 야든 사실 선거 전에는 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공약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는 정반대로 있지만 그것을 국회에서 이제 추인해 줘야 되니까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온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선거 전에는 어쨌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죠. 먼저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에게 다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1인당 했고 50만 원씩 줘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맞받아서 민주당에서도 예. 70%가 아니고 전 국민에게 다 줘야 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선거 이후에 이게 얘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 국회 지금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예. 지원을 이렇게 30%까지 더 늘려서 지원을 해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예. 통합당 내 일부 의원들도 전 국민에게 다 주는데 조금 의문을 표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이 됐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1인당 50만 원씩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이 되면 200만 원이 나가는데 그런 것을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의 의원들 일부에서는 정부안대로 70% 소득 하위 70%에게만 100만 원 가구당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이요. 100만 원을 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집권 여당에서는 무조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정걸님, 이게 사실은 선거 전에 여야 모두 공약한 사항이라 물론 이제 정부가 완강하게 반대는 하겠습니다만은 정부를 설득을 해서 여야가 모두 합의한 사항이니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선거가 끝나니까 또 입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선거 중에 공약을 했죠. 1인당 50만 원. 그러니까 가구당 200만 원 공약을 했어요. 4인 가구 기준이면.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는 가구당 100만 원씩. 예. 또 정부에서는 가구가 아니라 전체 가구의 70% 소득 하위 70%. 하위부터 예. 해서 70%를 100만 원씩 주자. 그게 다 다르죠. 근데 예. 여야가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한 거는 주자는 거거든요. 주자는 거는 그건 이의가 없어요. 예. 다만 이제 얼마를 주냐, 소득 70%만 주냐, 다 주냐. 그게 좀 논쟁거리인데 예. 저는 약속을 했으니까 여야가 공동으로 약속했으니까 다 주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한 발 물러서자. 그렇죠. 정부가 이제 70%만 주자는 거는 70%만 주면은 그 추경 7조 6천 지방 정부에서 내는 게 2조 1천억 해서 한 9조 7천억이면 돼요. 예. 근데 다 주면은 그 3조 내지 4조 정도 늘어서 한 13, 4조가 들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날 걱정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저렇게 반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100만 원이 아니면 뭐 한 80만 원이라도 예. 다 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일부를 준다고 하면은 이게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예. 또 시간도 많이 들어서 지금 취약계층은 당장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급하고 당장 수도세, 전기세는 아파트 관리비 낼 돈이 없는데 그걸 몇 달씩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를 직접 지원하고 또 하반기에 또 지원하고 예. 그분들을 지원하자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여야가 총선에서 너무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다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예. 않겠느냐.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표, 원내대표가 다 낙선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휘부가 붕괴가 됐거든요. 예. 하지만 빨리 추스리고 협상에 좀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차 한 채 차선책으로 뭐 잠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80만 원을 주자 전 국민에게 이런 대안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부 지원금 그러면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쪽으로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건 복지가 아니다. 이거는 생계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좀 강력하게 총선 전에 공약했던 전가구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을 아마 관철시킬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 기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4대 밀집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일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 온라인 계획도 좀 지금 이제 시작이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도. 그래서 계약도 아마 상황이 좀 나아지면 순차적으로 좀 나갈 것 같은데 그러나 방역 당국에서는 이게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예. 발제에서도 소개를 드렸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는 지인들의 문자가 예. 많이 온다 이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이제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부가 이제 황금 연휴가 있는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을 하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집단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등을 이제 완화하기로 했는데 예. 지금 최근에 오늘은 13명이 늘었지만 그제는 이제 8명이 늘면서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안 그래도 좀 고삐를 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예. 정은경 본부장 말처럼
마스크 자국이 선명한 의료진들의 얼굴을 한 번쯤은 좀 떠올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했지만 사실은 이 어제 정부가 그렇게 완화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주말에 또 저녁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유원지에 굉장히 많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 일부는 또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도 곳곳에 눈에 띄고 있고요. 좀 느슨해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인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이야기를 한 게 지인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 강남역 근처에 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명을 한 것인데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예. 뭐 지쳤다고 하면서 예. 지금 뭐 시내로 나온다거나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는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지친 거 사정 봐주는 바이러스가 아니거든요. 예. 그 바이러스를 잡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뭐 지쳤다고 해서 나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지쳤다고 하기에도 사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어디 지역을 봉쇄한 것도 아니고 예. 외출 금지를 한 것도 아니고 선진국들은 지금 아예 집 밖에 나가는 걸 거의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 무단 외출하면 최대 징역형까지도 가하는데 우리가 그런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비교적 나은 상황이니까 예. 지쳤다고 좀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코로나19 사태를 잡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8명, 오늘 13명 신규 확진자 숫자가 크게 줄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많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마스크 자국이 선명한 의료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잘 떠오르실 겁니다. 어제가 4.19 60주년 기념식이 있었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우리 사회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연예인들이 또 나섰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들의 부르는 솔잎은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캐치고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적극적인 방역 대책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내 네, 지금 우리는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가수 연예인들이 상록수라는 노래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한 것 같습니다. 하지은 평론가님, 네. 지금 이 상록수라는 노래는 사실 뭐 4.19와도 좀 관련이 있는 노래고 80년대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 네. 과정에서도 여러 번 이제 불려졌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마 전 세계 8개 국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아마 전파가 될 텐데 지금 우리가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간절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도 오늘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우리의 첫째 목적도 둘째 목적도 다 국난 극복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네. 우리 국가 어려움, 국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 사태를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유의 국난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 예. 국난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예.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IMF 위기 때 그때 국난이었잖아요. 예. 그때 그러한 위기를 극복했던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국난을 극복해야 되는 것인데 이 상록수라는 노래가 IMF 극복할 예. 당시에 박세리 선수 US 오픈 우승했던 맞아요. 장면 예. 그거를 양말 벗고 들어가서 지금 공익 나옵니다. 광고로 저걸 예. 만들어 가지고 그때 수많은 국민들한테 예. 용기를 줬는데 저때 저 공익 광고 배경음악이 상록수였거든요. 예. 그때 많은 분들이 이 노래로 용기를 얻었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상록수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보자 예. 그렇게 공개를 한 것인데 지금 공개하자마자 댓글도 굉장히 많이 막 눈물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도 달리고 한류 스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외국어로 쓴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면서 영어로도 내가 이 가사를 알진 못하지만 그 뜻은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 용기를 내서 다 함께 동참하자 예.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 또 가장 모범적인 나라로 세계인들 뇌리에 인식이 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가장 먼저 좀 극복해내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뭐 이렇게 갈등, 정치적 갈등이라든지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렇게 국난이 찾아오면 똘똘 뭉치는 그런 저력을 우리 이제 계속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축구 스타들도 사실은 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을 했어요.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그런 캠페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국제축구연맹 피파가요. 이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전현직 축구 스타 50명이 동참을 했어요. 예. 영상이 나올 텐데 말없이 이제 숨은 영웅들에게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 뭐 이런 영상인데요. 예.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박지성 선수가 이제 유일하게 포함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영상이 특이한 것은 이 전현직 스타 5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응원을 한 게 아니고요. 모두 자기 집에서 자택 격리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료진에게 응원을 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이런 영상이 공개돼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의료진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 거기에 좀 적극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른바 아베 마스크로 불렸던 면 마스크 있죠. 뭐 벌레도 나오고 뭐 이물질도 묻고 지금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베에 대한 퇴진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스크가 상당히 화제인데 예. 일본의 한 대형마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어떤 영상이냐면 대형마트에서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 있잖아요. 예. 근데 저게 마스크를 사려고 사람들이 막 뒤엉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예. 너도 나도 서로 먼저 지금 마스크를 가지고 가려고 예. 막 뒤엉키는 모습인데 질서의식하면은 남부럽지 않은 일본으로 알려졌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 새삼 느낄 수가 있었고요. 마트 측은 점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고 예. 일본에서조차도 누리꾼들이 이게 정말 일본의 모습이냐 그러면서 좀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질서 그러면 사실은 뭐 세계적인 국가인 일본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뭐 우리가 눈에 봤잖아요.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국가,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그런 국가들에서 이번 코로나19로 민낯이 바닥이 그냥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외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마스크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 마스크가 여유가 생기니까 일본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유엔 참전 우리 이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유엔 회원국들에게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굉장히 수모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세계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질서의식, 예. 애국심 이게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저렇게 가게에서 예. 샵에서 저렇게 사재기 갖고 싸움이 벌어지고 예. 또 마스크 갖고 저 불량품 마스크가 저렇게 예. 나돌고 또 모노쭈꾸리라고 그래서 장인 정신 이 기술이 최고의 나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가 세계 강대국의 자존심을 어김없이 이렇게 무너뜨린 예.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산소호흡기조차 제대로 못 만들고 세계 예. 최고의 패션 업체가 마스크 간단한 거 면에다가 필터 하나 붙이는데 이거를 못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 세계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거 아닌가.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3일 우리나라로 지금 추월해 버렸어요. 예. 지금 18,100명, 우리는 1,674명 추월했으니까 굉장히 좀 혼돈을 겪는데 그 특히 일본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베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거죠. 예. 그 올림픽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 이 검사도 안 하고 숨겨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대책을 안 하다가 한꺼번에 올림픽 연기 이후에 돌발적으로 우르르 나오니까 의료진도 감당을 못하고 예.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예. 또 아베가 또 쓴 마스크조차 뭐 아베노 마스크라고 또 놀림감이 되고 예. 또 여유 있게 보여준다고 애완견 쓰다듬고 있으니까 너만 한가하냐 그러고 이러지도 못하는 예. 리더십의 붕괴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조롱했던 일부 일본 내 인사들조차도 이제는 한국을 배워야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에 대해 매우 놀라는 그런 눈치인 것 같습니다. 잘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동 제한 조치, 경제 봉쇄를 내렸죠. 이에 따라서 실업자도 급증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 급기야는 총을 든 사람들까지 나서서 경제 봉쇄를 해제해달라는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You don't get to work. Freedom is essential. Ready to stand defiant against this governor and open up business tomorrow. My husband is on unemployment for the first time in our life. And it's unwillingly that we're taking unemployment. We want to go back to work. Time for our state to be opened up. We're tired of not being able to buy the things that we need, go to the hairdressers, get our hair done. It's time to open up. 미국은 사실 우리는 이제 봉쇄라든지 경제 어떤 제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코로나19를 지금 극복해가고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미국은 도무지 봉쇄하지 않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봉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양산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런 모습까지 등장했는데 이 경제 때문에 또 이렇게 풀어주면은 어떻게 상황이 악화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망자가 4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사망자가 4만 명이 넘고 확진자가 세계 1위로 76만 4,200명. 어마어마한 거죠. 확진자가 76만이 넘으니까 특히 미국의 중심지인 뉴욕주를 중심으로 저렇게 막 퍼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만약에 지금 봉쇄하고 있어도 저런데 만약에 봉쇄를 풀어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거죠. 최근에 한 달간 실업자가 2,200만 발생했다니까 실업자 2,200만이라는 게 그 가족까지 따져봐요. 거의 뭐 1억 명에 돌장해서 전 인구의 한 3분의 1이 넘는 그런 게 실업자의 가족일 수도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미국 아니냐.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번지는 거를 막느냐 아니면은 더 막다가 풀어줬다가 아예 자칫해서 그 봉쇄가 오래돼서 굶어 죽느냐 이런 정도의 그 와중에 지금 미국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또 지금 하나 또 있는 게 그 진단 키트조차 좀 불량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질병통제센터가 74년 명성을 추락해서 그 맹물로 또 맹물도 코로나 양성이 나오는데 맹물도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피터 자이안 책 보면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지배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대서양 태평양에 양쪽이 막아가지고 어디도 침략을 안 받고 기술은 도저히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어서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미국은 세계 1위다 이게 책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19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1위 위상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해안가를 다시 개방했더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젊은이파들로 해안가가 또 꽉 찼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런 미국민들 어떻게 코로나19를 극복해 갈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좀 하나 해보죠. 이 광화문에서 불법 집회를 이끈 혐의로 구속이 됐던 정광훈 목사가 보석이 허가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석 허가를 받고 나왔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목사님, 보석 조건 중에 그 집회 시위 참가 금지라는 뭐 조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이제 재판부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가 있는 조건이고 일단은 그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하기까지는 집회는 제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설령 죄를 졌어도 이런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런 중환자를? 요정 기자, 재판부가 불법적인 집회에 더는 참가하지 말라, 또 이 주거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정광훈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나갈 것 같긴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될 만한 행동들을 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일단은 지키겠다. 예. 하지만 이건 뭐 재판부에 신청을 하면은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집회에 앞으로 참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보면은 주거지를 제한한다는 거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이 외출을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살기만 하면 되고 외출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앞으로의 행동도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정광훈 목사가 지금 하는 말이 이렇게 중병 환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재판부가 이 병보석을 한 건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가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던 급사할 위험이 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거를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이런 사건 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이 때문에 정광훈 목사는 이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 이런 등의 법원에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앞으로 그동안 계속 몸 혐의들이 계속되었던 만큼 앞으로의 행동도 좀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몸 상태가 좋지 못하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변호인 측의 주장이 조금 재판부를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습니다. 매번 현 정부 또 지금의 우리 한국이 공산주의 정권이다, 독재다, 뭐 이런 얘기를 참 정광훈 목사가 많이 했는데 진짜 독재 국가였으면은 저분이 저렇게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러한 무서운 독재 국가였으면 저분이 풀려날 수 없는 건 물론이려니와 애당초 광화문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집회를 연이어서 이렇게 매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광화문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적 리더십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인데 더군다나 지금 세계 선진 언론이 우리나라가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라고 거의 찬양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분만 지금 자꾸 독재 정권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저분이 그 종교의 이름을 걸고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자꾸 정치 집회를 하는 바람에 저분이 믿고 있는 종교의 명예까지 실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금도 TV 화면에서 나오는 거 보면 본인의 잘못을 거의 뉘우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데 앞으로라도 좀 본인이 그동안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 번 더 성찰하면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어제도 현장 예배를 강행을 했어요.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할지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